아, 너무 좋아. 조금만 더 멈추지 말아줘.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옆방에는 남편이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잊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은 단순히 회식이 끝난 늦은 밤,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방에 남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온 여자의 눈빛을 과연 뿌리칠 수 있으셨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새벽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늦은 저녁의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고 긴 회식이 끝났습니다. 술잔이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모를 정도였고 노래와 웃음이 뒤섞인 자리에서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제 어깨에 몸을 기댄 채 말소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꼿꼿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회의를 이끌던 그가 이렇게 무방비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챙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도로는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젖은 차창에 번지며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팀장님은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작은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핸들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시계바늘이 이미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지만 습한 공기는 그대로였고 저는 젖은 어깨를 으쓱이며 팀장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게 늘어졌고 신발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늦은 밤 문을 열고 맞이할 사람은 분명 그때 야유회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얼굴일 것이라는 묘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가볍게 발소리가 다가왔고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현관 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몇 번의 회사 야유회에서 봐서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조명을 받은 브이넥 블라우스는 자연스럽게 가슴선을 따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스커트는 무릎 위로 단정히 떨어졌지만 다리를 살짝 움직이는 순간 허벅지의 곡선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팀장님의 팔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유회 자리에서 사람들 틈에 서 있던 모습은 멀리서 스쳐간 인상이었을 뿐이었는데 오늘은 불빛 바로 아래에서 모든 시선이 집중된 듯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제 어깨에 몸을 기대며 작은 숨결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채 발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력하고 무방비했지만 오히려 현관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와 대조적으로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시선은 분명 그녀의 미소와 몸짓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닫기도 전에 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만 하고 가자고. 취기가 목소리에 묻어 있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녀가 잔을 꺼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가 조명에 은은히 결을 드러냈고 짧은 스커트 끝이 무릎 위로 가지런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소주를 따랐고 저는 잔을 받으며 시선을 테이블에 둔다고 했지만 옆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첫 잔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둘째 잔쯤 팀장님은 말끝을 자꾸 흘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지. 그는 잔을 들고는 한 모금만 마신 채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괴었습니다. 고개가 점점 내려앉았고 숨소리는 깊고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잔을 채웠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마시면 금세 기운이 빠져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에 어쩐지 미세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웠다가 살짝 풀어 앉았고 바닥이라 자세를 고쳐 잡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스커트 자락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조금씩 움직였고 무릎선과 허벅지의 곡선이 조명의 부드러운 그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시선을 접시로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는 우리 셋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고 그 가운데 팀장님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고 무겁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베개를 한 채 고개를 약간 틀더니 조용히 코를 골기 시작했었습니다. 한 잔만 더 하시겠어요?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얇게 울렸고 방 안의 공기는 말수가 줄수록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술자리는 이미 평범한 자리에서 반걸음 넘어와 있었고 돌아가려면 말을 꺼내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술잔은 아직 반쯤 차 있었고 팀장님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하던 그는 스스로 걸음을 떼지 못하고 결국 그녀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바라보았고 잠시 후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팀장님은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술에 취한 채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면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 좀 옆에 있어줘. 그녀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토닥이며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린 방문 틈 너머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묘한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부의 일상이라고 하기엔 어쩐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는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팔을 뺀 뒤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으며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틈새로 여전히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제 맞은편에 앉아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늘 저렇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곧바로 잠들어 버리거든요. 말끝에는 담담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미묘한 체념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잔을 들며 짧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정말 많이 드셨으니까요. 말은 가볍게 건넸지만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이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잔잔했지만 이상하게도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표정이 가려졌지만 저는 괜히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술이 다시 목으로 내려갈수록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한결 느려진 듯 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의 병은 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있던 손을 살짝 내려놓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오늘따라 술이 빨리 오르네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목선이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곧게 모았다가 천천히 교차했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따라 움직이며 허벅지 위로 매끈한 선이 노출되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기에 그 장면은 테이블 밑으로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심장의 박동을 감추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저래요. 술만 마시면 먼저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든든하시겠네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녀가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허리를 젖히며 잔을 들 때 브이넥 블라우스의 옷자락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부드러운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담담했지만 저는 눈길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시선을 거두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와 빗방울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리를 꼬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커트 끝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며 무릎 위로 은밀한 음영이 드러났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우연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술이 세시네요. 억지로 농담을 던졌지만 목소리가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짧게 웃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잘 취하지가 않네요. 순간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너머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얼른 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미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을 좀 가져올게요. 말을 하며 일어나던 순간 잠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스치는 감각이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심장은 큰 북처럼 요동쳤고 그녀 역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네요. 그녀는 애써 담담히 말하며
손끝을 제 팔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물은 제가 가져올까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제가 가져올게요. 하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물잔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따라가 그녀의 손목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멈춰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숨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스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입술을 붙잡았습니다. 술 기운에 흔들리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뜨겁게 바뀌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 그리고 멈추지 못한 손길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손끝에 전해지며 마치 선을 넘는 듯한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떼며 잔잔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을 채우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술잔 너머로 스쳐간 눈빛은 방금 전 순간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입맞춤 이후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술잔이 어색하게 반짝였고 잔을 맞부딪히는 소리는 전보다 더 얇고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식 힘드셨죠? 늘 젊은 직원들이 더 떠들다 가잖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처럼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 얘기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대화의 겉과 속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팀장님이 무사히 들어오셨네요. 그 사람 밖에서 저렇게 취한 모습 잘 안 보이거든요. 말끝에는 남편에 대한 담담한 체념이 묻어 있었고 저는 대답을 고르다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둘의 대화를 더 조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농담을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술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항상 큰 소리 치시더니 결국 먼저 쓰러지시잖아요. 그녀가 피식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겉으로는 늘 자신만만하지만 결국 저 모습이죠. 우리는 잠시 웃었지만 웃음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눈길이 우연처럼 부딪히면 둘 다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전의 일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오갈수록 말은 더 가벼워지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숨이 깊어지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스칠 때마다 저는 괜히 잔을 만지작거리며 손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조차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안주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잔을 비우며 가볍게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잔이 몇 번 더 오가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고 옆방의 코 고는 소리조차 묘한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표정에는 조용한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농담도 술김에 던지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잖아요. 직원들, 손님들, 늘 시끌벅적한데. 정작 저는 그 속에서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제게 머물렀습니다. 고요한 불빛 아래 그 시선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늘 밝아 보이셔서요. 제 목소리는 담담하려 했지만 안쪽에서는 묘한 울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밝아 보인다고 속이 늘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다시 술을 따르며 가볍게 잔을 건넸습니다. 그 동작마저도 어쩐지 힘이 빠져 있었고 저는 잔을 받아들며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으니 괜히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전함이 묻어 있었고 그 울림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잔을 입에 가져가며 심호흡하듯 술을 삼켰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 많은 집인데 늘 혼자라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담담함으로 감싼 슬픔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고백 이후 거실에는 한동안 고요가 이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고 창밖 빗소리는 더욱 굵어져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살짝 고개를 젖히며 목선을 드러냈고 짧은 스커트 자락이 흘러내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곡선은 의도하지 않은 듯 담담했지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테이블 위로 돌렸지만 잔을 만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녀의 말이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늘 혼자라는 기분. 그 고백과 지금의 모습이 겹치며 마음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그 울림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결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쪽으로 고정되었고 저는 더 이상 피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겹치는 순간 숨이 가빠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호흡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대화는 속삭임처럼 낮아졌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커트 자락을 잡아당겼지만 그 동작마저 은근히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이 순간의 긴장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짧게 숨을 내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눈길이 올라와 제 시선과 맞부딪혔습니다. 짧은 순간 우리 둘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짧은 정적 끝에 그녀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길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용히 제 손등 위에 겹쳤습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고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짧게 숨을 내쉬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거실을 스쳐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옆방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간의 긴장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의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기댔습니다. 숨결이 겹치며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더 깊어졌습니다. 짧은 떨림이 서로의 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손끝은 자연스레 곡선을 따라 움직였고 그녀의 떨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입술은 다시 제게 닿았습니다. 옆방에 남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이 순간을 더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옆방의 숨소리, 모든 것이 배경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호흡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짧은 속삭임과 떨리는 손길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꽉 끼는 브이넥 블라우스가 마치 터질 듯 풍만한 가슴을 감싸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은 은근히 흔들렸습니다. 짧은 스커트 아래 드러난 매끈한 허벅지는 눈길을 거두려 해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끝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그녀가 짧게 숨을 들이켰고 그 숨결이 내 볼을 스치며 전해졌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지자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그녀가 낮게 속삭였지만 이미 우리 둘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겹치자 온몸에 전율이 퍼졌고 짧은 입맞춤이 곧 깊은 숨결로 이어졌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흘렀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스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까지 불이 옮겨 붙는 듯 뜨거운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 떨며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고요 끝에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 그 목소리는 떨림과 함께 퍼졌고 제 심장은 더 격렬히 뛰었습니다. 옆방에서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아득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멈추지 말아줘. 그녀의 속삭임은 숨결과 고백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는 우리를 둘러싼 긴장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빗방울은 한결 잦아들었고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길게 느껴진 밤, 더 머물러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팀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방비한 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그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옆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제 쪽으로 스쳤습니다. 짧게 눈이 마주쳤다가 그녀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다시 또 만나자.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떠올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발을 신으며 그녀의 마지막 미소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적막한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가슴 깊은 곳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끝내 따라붙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흐른 새벽, 그러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밤의 기억,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